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이 추석을 제외하고 마지막 공휴일인데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점점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다 보니까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부쩍 느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당 중에서도 분기 배당,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원달러 환율과 지수의 관계, 아울러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배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에 대해서는 제가 약 2주 전이었나요? 배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간헐적으로 삼성전자 말고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또 어디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기업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포스코, 한온시스템, 쌍용양회, 쌍용 CNE로 바뀌었죠. 그리고 효성 ITX,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모두 6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하고 신한지주, 그리고 시젠까지 모두 분기 배당을 확정지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수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게 된다면 2,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된 기업 3개를 합치면 단 9개의 기업이 분기 배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3개의 기업은 분기 배당을 확정짓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빠르면 올 3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업 3개 중에서 그래도 신한지주, 정말 내가 배당주에 관심이 있고 또 배당 수익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신한주주를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깐 차트를 볼게요. 자, 신한주주의 차트를 보시면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41,3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주 왜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때문에 시장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행주와 금융주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는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은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차트를 최대한 줄여볼게요. 제가 차트를 최대한 줄여서 지금 2년 6개월치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 이쯤이죠. 자, 불과 코로나 직전 가격대로 보시면 지금 아무리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겨우 코로나 직전 가격으로 주가가 획일하였고, 그렇다는 것은 정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배당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 위치, 과거 주가 위치를 살펴보면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위치가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겨우 코로나 직전 가격으로 주가가 획일하였고 코로나 직전 가격대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이 많고 나는 배당 투자를 통해서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신한주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배당률이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배당이 높은 업종들이 금융주들,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감을 갖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더해본 뒤에 올바른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분기 배당 기업 SK텔레콤, 신한지주, 시젠,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있고 아직 언제부터 분기 배당이 적용이 된다, 이런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팔로우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3기업 외에도 그동안 분기 배당을 지급했던 기업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한온시스템, 쌍용 C&E, 효성 ITX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과 관련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료를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특별 배당까지 합쳐서 작년 한 해만 약 4.5%의 배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23년까지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살펴보면 기존의 배당 정책 틀은 유지했지만 여기서 하나 추가된 것이 있다면 그동안은 3년간의 자녀 재원이 발생되었을 때 이 자녀 재원을 환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특별 배당을 받았던 것인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3년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부를 조기 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년마다 기대했던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정확한 팩트는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올 연말에도 특별 배당에 대해서 어쩌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번에 삼성전자 일가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배당 확대를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이 발생했을 경우 일부를 조기 환원하겠다, 이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분기 배당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보면서 정말로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선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번 달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고 있고, 또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직전 4개월에 비해서는 조금은 걱정과 우려감이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4월달에 현대차 일부 공장에서 휴업 사태가 있었고 5월달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까지 17일부터 18일까지 가동이 중단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이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휴업을 반복하고 있다, 조금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거스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흐름을 보시면 확실히 5월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현대차의 수급을 보시면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약 4천억 가까운 큰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는 오히려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약 2,3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상, 이런 이슈는 지난달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슈인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또 5월달과 6월달에는 가장 수급 현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셧다운되었던 공장도 6월부터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컨콜에서도 5월달과 6월달이 보릿고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던 만큼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몇몇 공장들의 일부 가동 중단 소식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될 만큼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기관들의 연이을 매수세를 보면서 자동차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한번 방향성을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하고 주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 환율이 3월부터 조금씩 하락을 했지만 다시 5월달이 되면서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설명할 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혹은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 색깔이 환율이고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는 상승이 나오고 또 환율이 상승하면 지수는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환율을 체크하고 그리고 환율이 많이 상승했다면 이게 코스피 지수의 하락과 연결되었던 주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은행이고요. 제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환율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한 뒤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의 변동 요인에는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는 각국의 물가 수준, 생산성, 그리고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환율을 변화시키는 단기적인 관점에는 크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 참여자들의 환율에 대한 기대가 변하게 된다면 실제 환율의 변동이 초래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변동은 자국 통화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 평가 절하와 같은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배제를 하고 세 번째를 볼게요. 각종 뉴스도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변화를 통해서 단기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례로 천안함을 예시로 들었는데 즉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네 번째 은행의 외환 포지션 변동에 따라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다소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게 된다면 결국 환율이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요인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여러가지 뉴스, 기사, 파급력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번에 5월달의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TSMC를 중심으로 IT 업종의 약세 이렇게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좋지 못한 이슈들, 내용들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하였고 또 주식시장도 하락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조금 아쉬운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다면 분명히 상승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이유와 원인 때문에 환율은 상승했고 주식시장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결정짓는 단기적인 요소 제가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 때문에 환율이 변동하는구나 그냥 편하게 이해해 보시면서 조금은 환율과 주식시장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준을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에 제가 환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내용이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 이 내용하고 뒤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특별 배당 그리고 현대차까지 이 정도만 이해를 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